시작은 어쩌면 이 영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I'm filming. You can go for it, Mr. Surgeon.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이 8분짜리 영상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3,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Yeah. Show me, please. I want to. Oh my God. 새삼 돌아봤다. 무병의 천운을 타거나 깨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 100세 시대를 넘어 500세대까지 불멸하는 그 이름. 플라스틱. 지금이 2018년이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 나가며 페트병에 든 물을 마셨다면 그 병이 아직 썩지 않고 있을 것이며 콜럼버스가 계획대로 신대륙에서 향신료를 찾아 바스켓에 담아왔다면 그 통 역시 아직 썩지 않고 있을 거란 뜻이다. 한간에는 플라스틱이 상용화된 지 100년도 안 됐으므로 최종 소멸이 50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의견도 있다. 조물주가 빠뜨린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발명은 당구에서 시작됐는데 1863년 미국 상류사회에서 당구가 대유행을 탔고 당시 코끼리 상아로 만들던 비싼 당구공을 대체할 물질이 필요했다. 결국 새로운 당구공 제조 개발에 1만 달러를 내건 제조사. 당시 인쇄업자였던 존 웨슬리 하얏트가 최초의 천연 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를 개발하게 되고 이후 연구에 연구를 거쳐 1933년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 개발되며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최근에는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열을 전달하는 플라스틱도 개발됐다고 하니 플라스틱 시대는 더욱 길어질 전망. 1인당 그 배출량이 연간 98.2kg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준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보다도 훨씬 높은 세계 1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남에서 쓰는 것만 말씀드리면 매일 400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플라스틱이었어? 싶은 것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겨우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는 수면 양말과 수면 바지도 알고 보면 플라스틱. 물티슈도 플라스틱. 오로지 종이뿐인 줄 알았던 차티백에도 플라스틱이 일부 들어있으며 초딩들 사이에서 핫한 액체 괴물 역시 플라스틱이다. 또한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돈, 지폐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는 사실. 최근 호주, 영국 등지에서는 폴리머 지폐라고 아무리 담그고 구겨도 훼손되지 않는 플라스틱 화폐를 만들어 쓰고 있는 국가도 있다. 가볍지, 단단하지, 예쁘지, 편리하지, 가격까지 싸지. 아휴, 잘못이 있다면 낄끼 빠빠를 못한다는 것. 문제는 또 있다. 중요한 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있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양이 53.7%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매립이나 소각으로 간다는 얘기죠. 1993년 환경부는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위해 플라스틱 용기 재질에 따라 고유 번호를 표시하는 코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가운데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해당 재질의 최대 재활용 횟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2004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지금의 표식으로 바꾸게 된다. 플라스틱 안 쓸 수는 없으니 분류 재활용이라도 잘해보자는 취지로 환경부가 내 손 안에 분리 배출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럼 어플이 알려주는 대로 페트병을 버리는 정석 잠시 배워보자. 기본 가이드라인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그런데 어쩐지 싸한 이 기분. 대부분 분리수거함에는 페트와 플라스틱이 따로 있지 않다. 재활용이 안 돼버리네. 네.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모든 라벨은 제거를 한 다음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선별장에 갔을 때는 바로 소각이나 매립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죠. 손톱이 없어서 못 뜯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페트병 라벨 진짜 안 떨어진다. 사실 우리나라 분리수거율은 OECD 국가 중 2등. 하지만 재활용은? 실제 한 논문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전 세계 플라스틱 양은 83억 톤 정도인데 이 중 79%는 매립되거나 자연에 버려지고 12%는 소각, 딱 9%만 재활용됐다고 한다. 날씨 진짜 좋다. 될까?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얼마 전에 유럽 쪽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대변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잖아요. 또 작년에 2017년 말에 환경부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3군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플라스틱의 유해성 얘기는 시작도 안 했다. 재활용도 안 되고 잘게 부서져 바다에 떠돌기 쉬운 이 존재. 이것이 쪼개지고 쪼개져 100번 쪼개져 새들이, 생선들이, 나아가 사람들이 먹고 폐까지 닿는 미세먼지로 변하는 때가 오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려는 현실로. 얼마 전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 뱃속의 플라스틱 페트병을 보라. 말 그대로 충격이다. 이거는 전체적인 소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한번 손을 내밀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소비하려고 할 때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항상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좀 자기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올 9월 플라스틱 프리 도시 도전을 외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으로 재활용률은 7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안 만들고 안 주고 안 쓰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단 공공부문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 나가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청의 일회용 컵은 아예 출입 금지에다가 우산 비닐 커버 대신 빗물 제거기를 쓰고 야구장 비닐 응원 막대 대체품을 개발할 계획이라니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우리 경남에서 먼저 만들어 봅시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바야흐로 플라스틱 시대. 한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데 필요한 시간 최소 500년. 이미 일회용품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우리 앞에 놓인 플라스틱이 어디로 흘러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오늘은 고래지만 내일은 사람이다.